장기적으로 갑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다락방입니다. 디폴트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날짜가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새벽 4시에요. 주말 휴일간이 아니라 좀 이전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이제 정치적 문제, 정치적 요소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디폴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단순히 용어로 따지면 국가 부도 사태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도 날 리는 없잖아요. 이제 부도와 도산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먼저 부도는 뭐냐면 채무 불이행이에요. 갚을 돈을 안 갚았다. 우리가 수표가 부도났다. 이게 부도고, 그리고 도산은 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망한 거. 미국이 망한 건 아니고 채무를 못 갚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일개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무슨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정쟁의 요소가 좀 있어서, 지금 다음 달 초니까 이제 약 한 보름 정도 남았어요. 2주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는 과거 사례를 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이제 과거 사례,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요소, 쟁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세 요소를 설명드릴 거예요. 간략하게. 환율에 관한 거는 이전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환율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얘기를 넣게 되면 시간이 길어져요. 엄청나게 길어져요. 빼서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약 한 20분은 넘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사례, 과거 사례부터. 2011년, 여기 보시면 월요일장은 심각하다. 그러니까 월요일장은 심각하다 하고서 7월 31일, 2021년 7월 31일 날 쓴 글이에요. 정확히 지금부터 11년 8개월 전이에요. 11년 8개월 전에. 그때도 똑같은 디폴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릴 거예요. 2011년 7월 31일 10시 27분에 글을 썼어요. 그런데 뭐냐면 내일은 좀 피해라. 월요일장은 좀 피해라. 월요일장은 심각하다. 그래서 월요일장은 좀 잠시 피했다가 나와라. 이런 얘기를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카페에 일요일날 미리 올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사태가 벌어지냐면 아주 재미난 사건이 벌어져요. 자, 이거 내릴게요. 이게 월요일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월요일장은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코스피가 그러니까 저게 8월 2일일 거야, 아마 2일. 내 기억하기로는. 잠깐 마우스 갖다 대볼게요. 8월 1일 참. 7월 31일 날 썼으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인데, 아주 웃기는 현상이 나왔잖아요. 월요일장은 내가 심각하다고 썼는데 이게 멀쩡히 살아있어요, 코스피가.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현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 부분이 나온 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덜 똑똑한 거야. 주식하는 사람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월요일장 코스피가 시작할 때 다우지수는 시작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금요일장 차트를 보고 있었던 거야. 다 금요일장 차트가 멀쩡했거든, 다우지수가. 자, 문제는 이게 월요일 밤에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 코스피는 급락을 합니다. 그죠? 급락하죠. 또 급락해요. 폭락해요.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종목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엄청나죠, 그죠?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월요일장은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 나오지 않은 사람, 그럼 이것은 뭐 반등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이 상태로 갑니다. 장기적으로 갑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제 아셨죠? 근데 지금 기억할 거는 뭐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되돌리면 월요일장은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죠. 해롱 뭐 심각하다더니 뭐 아무 이상 없네. 뭐야 저 사람. 그랬을 거야,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보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월요일장에는 미국장은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라는 걸 생각 못 한 거야. 금요일장만 본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날 월요일 밤에 떨어지고 코스피 그나마 내렸잖아요. 미국이 부도 나겠어? 미국은 부도 안 났어요. 예. 그죠?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와중에 은행주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저 뭐라 그랬어요? 지금 힌트를 드리는 게 금융주. 은행주는 난리 났어. 하여튼 다른 종목도 여파가 당연히 있고 장대 코스피가 그죠? 500포인트가 빠졌는데 500포인트가 지수가 빠질 정도라면 보통 종목이 갑작스럽게 무슨 이런 폭락이 온다면 일반 종목은 최소 하한가가 2번 아니면 1번이야. 일반 종목들은 하한가가 2번 아니면 3번 정도 데미지를 입어요. 예, 아주 쪽박 차는 거지. 그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예, 더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지수는 카페에다 그때 당시에 지수를 분석했던 게 있으니까 시간상 요약.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자,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야. 그거는 제도권 때문에래요. 예, 나라법. 예, 나라법. 이거 이제 국가라는 거는 개인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예. 대한민국이 제도권하고 달라요, 미국은. 화폐 발행 방법도 다르고, 이거 다 수없이 설명드렸으니까, 중간 생략. 예. 예를 들어 자금 조달 방법도 다르고, 그죠?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미국은 국가가 돈을 빌려다 쓰기도 하고, 일반 은행에. 미 연방준비은행은 국가은행이 아니에요. 예. 근데 걔들은 화폐를 찍어. 이거 여러 가지가 다른 거야. 경고는 분명히 있었어. 그지? JP 모건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IMF도 미국 디폴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디폴트가 났던 안 났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뭐냐면, 이런 것을 국제적으로 엄청난 그 힘의 세력들이 이걸 활용한다는 얘기지. 제가 옛날에 라디오 운전하다가 이 얘기 몇 번 방송에서 하는데, 라디오에 증시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게스트가, 예, 그분은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증권가에 정치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골프전 끝났는데, 주가는, 골프전 때문에 폭락을 했는데, 골프전 끝났으면, 국제주가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다 이거야. 그럼 골프전이 요소가 아닐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이 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대폭락이 났었죠. 그죠? 예, 코로나 걸려서, 대폭락이 났었잖아. 코로나. 세계 증시가 난리 났었잖아. 그지?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어요. 예, 그죠? 날라갔어요. 그죠? 2021년도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가지고 지금까지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죠. 이건 내가 절대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이때 현대차가 40만원 가리내서 개미들 연기금도 안 팔았어. 이 국민연금 팔았으면 난리나 대박 났지. 내가 이때 방송에서 국민연금 주식 안 팔 거야. 분명히 호구들, 저거 다 팔아야 되는데, 팔고 차익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품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상승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이 센 게 아니에요. 이게 미국 채권 시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채권 시장. 예. 미국 채권 시장이 이 당시에 이렇게 내리 빠질 때야. 빠질 때야. 그러니까 이 돈이 일로 유입이 된 거예요. 일로. 뭘로? 선물로. 이런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디폴트 얘기는 경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제 의견은 어떠냐? 그럼 디폴트에 시장에 엄청난 데미지가 입힐 것 같으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건 정쟁 문제예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미국 얘기하는 거야. 공화당하고, 이게 서로 이제 예산 문제 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 2011년도에는 전 세계가 금융위기였어요. 특히 이제 이후에 2015년, 13년, 15년에 들어와서 2015년에 무슨 이야기가 나면 그리스 사태가 또 디폴트요. 그리스가 디폴트 나니까 프랑스 문제 생기고, 계속 연쇄 반응이 났던 거지. 그런데 이걸 해결해서 세계 금융이 좀 잡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제 겪은 게 뭐냐면 미국이 간섭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뭐야? 야, 그냥 달러 안 쓸게. 유로화가 탄생이 되고 이런 뭐 근대사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쭉 지켜보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2015년도 그리스 사태도 예언을 했었고 이때 뭐 그리스 사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야. 내가 무료 투자연들까지 많이 살려줬죠. 엄청 살렸어. 이 아이디로 손실난 거 다 복구해줬어. 무료 연도까지. 진짜로. 그래서 이 디폴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정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6월달 초까지 간다면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근데 이게 2주 안에 이게 문제가 성립될지 않은, 바이든은 여유가 있거든요. 해결책이 있겠지. 옆에 옐런 장관이 있으니까. 예, 옐런이 있으니까. 옐런은 옛날에 그 미 연방준비, 은행의 의장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현재 최근에 그 미국 은행의 부도, 예, 준비금 부족으로 해서 사퇴한 것도 신속히 해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다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야. 즉, 그때 당시 2011년도와는 다른 상태의 금융구조를 갖고 있다 이거야. 큰 심각성은 없어요. 문제는 이걸 역이용하는 국제 세력들이 어떻게 운영할까? 이것이 가장 관건이지. 그러면 미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야, 달러 갖고서 좀 물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잘 됐지 아주. 이거 잘 됐지. 야, 이거 지금 금리 올리기도 애매한데 터진 거야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응? 그지?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고, 이제 어느 정도 털이 왔거든. 물가 안 내려가고 있어, 그지? 내가 얘기했잖아. 이건 바로 물가가 하락이 잡히는 건 아니라, 진짜 시간이 걸린다고. 이 상태로 놓으면, 이제 쓰러질 때는 쓰러져. 쓰러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목적은 뭐랄까? 쓰러지게 만드는 거야. 쓰러져서 니네가 피가 터져봐야지 물가를 내릴 거 아니야. 물가 값 안 오를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염려는 덜 해도 되는데 경계는 해야 돼.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그런 자료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런 자료로 움직이기만 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이게 여러분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야. 이거 코로나 사태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해. 우리는 이거 빠져나왔어. 요날 시초에 아침에 빠져나왔다고. 아침에. 그러다 기다렸다 이날 들어갔어요. 진짜로. 예. 요날 들어갔다고. 요날 아침에 양봉이었어. 이게 꼬리 달렸잖아. 양봉. 요날 들어가서 요날 빠져가지고 기다렸다가 미국 주식 분석해가지고 이날 들어갔다니까. 그죠? 이 공백이 얼마인데. 그래서 이런 사태가 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6월 초까지도 어쩐 결론이 안 나면 해당일 전에는 잠깐 빠졌다 들어간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아까처럼 월요일장은 심각하다고 내가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 월요일장은 분명히 심각하다고 7월 말일날 예언을 했잖아. 근데 월요일날 떡하니 코스피 안 빠지네. 다우지수 또 까봐서 다우지수 괜찮네. 오구지 오구. 진짜 머리가 나쁜 거지. 아니 다우지수가 그날 아직 시작 안 했잖아. 코스피 시작하고 나서 밤에 다우지수 시작하잖아. 그걸 몰랐던 거지, 그지? 이 코스피 올라갔네 하고 다우지수 여러분 꼭 괜찮네 이래. 그러고서 그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난 거야. 이때 당시에 카페 글 지금 카페 글을 썼잖아. 지금 썼잖아. 이때 카페 글에 이후에 폭락하고 서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들어왔어요. 카페에 뭐라는 줄 알아요? 진작에 여기를 알았어야지. 얼마나 데미지가 크면. 근데 그 사람들 들어왔어도 안 피했어. 다우지수 금요일 다우지수로 보고 있었을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처럼 심각하진 않아요. 심각하진 않은데 만약에 이것이 그 해당 일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일일이 언제야? 다행히 6월 초 목요일날 금요일날 아무 이상이 발표가 없었다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장 세력이 역이용할 거라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2011년도에도 디폴트는 부도나지 않았어요. 미국은. 그죠? 그걸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금융권 제도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한국과
한국과 미국의 금융 구조는 다르다는 걸 먼저 깨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미국은 금방 처리가 돼요. 예,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한국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고. 예, 문제가 생기게. 가장 데미지를 입는 건 당연히 은행이에요. 은행. 그래서 은행 관련주, 금융 관련주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행히 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뭐 결정적으로 되느냐 마느냐까지 심각하게 놓였다가 뭐 내일 결과를 봐야 돼. 그렇다면 잠깐 빠졌다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 근데 그 전에 해결할 때까지는 지고 있어야지. 어쩔 수 없어, 이거. 예. 어쩔 수 없다고. 이 개미들의 비극이야. 뭐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야, 좀 빠져있자. 들어가다. 개미들은 돈이 작으니까 전체를 넣어야 되거든.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의회의 승인이 나야지 되는 거야. 지금 뭐 민주당과 공화당 맞불나서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은 정쟁이에요. 근데 바이든 표정을 봐. 여유가 있잖아. 문제 없어,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심각한 상태까지, 극도까지 끌고 갈 수 있어. 심리전으로. 국가 심리전으로. 국민들의 어떤, 관심 또는 안정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해결책이 있어도, 그날까지 만약에 끌고 왔다. 그럼 그 전에 약간 빠졌다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셨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돼. 이 정도 심각성을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뭐라? 500포인트야.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